입시왕 컨수다 6번째 방송 기똥찬 보고서 쓰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빵쌤입니다. 오늘 방송 주제가 이제 비교과랑 연결시킨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요즘도 그런가? 나는 그 대학교 처음 갔을 때 딱 입학하고 나서 처음에 제일 당황했을 때 레포트라는 걸 쓰라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 번도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단어도 처음 듣죠. 레포트. 레포트가 뭐지? 그래서 되게 막 난감해하고 그랬던 기억이 조금 있는데 요즘 이제 이게 고등학교에서 이게 되게 보편화가 돼 있죠. 저 레포트란 표현을 안 쓰죠. 레포트란 표현은 안 쓰고 보고서. 보통 보고서 네, 혹은 보고서를 발표, 써라. 네. 함구 보고서란 표현을 이과에서는 또 많이 쓰죠. 요즘 사람들은 보고서 하면 약간 감이 안 와요. 고등학교에서 무슨 보고서를 쓴다 그러면 그냥 뭐 좀 페이퍼 뭐 좀 자료조사 정도 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걸 안 해봐서 모르지만 아이들이 하는 보고서 쓰고 이런 거를 보면 거의 대학교에서 리포트 쓰고 발표 수업하고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하게 실제 수업 시간이 많이 운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은 대학교 한 2학년에서 3학년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레포트 플러스 이제 발표 수업에 돌아가는 그런 PPT 발표들을 네. 실제 고등학교에서 합니다. 많이 합니다. 네, 많이 해요. 특목고나 이런 건 뭐 엄청나게 많이 하고 네. 자사고 그 동네 특목자사고는 뭐 수준은 석사 박사급이죠, 사실. 네. 네. 그리고 일반고에서도 웬만하면 이제 그런 시간이 세션이 뭐 한 달에 몇 분씩 있어요. 네. 요즘은 수행 평가를 그렇게 탐구 보고서로 해오라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수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그 대학교 때. 야 저기서는 수업도 안 하고 애들 발표로 어쩌고저쩌고 예. 그게 고등학교에서도 요즘 고스란히 일어나고 있어요. 일부는. 네.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고 이게 원래 저도 교육학과 가서 공부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저도 그거 욕했거든요. 저 양반은 왜 가르치는? 죄송합니다. 저 교수님은 왜 맨날 발표 수업만 시킬까? 그래. 아니 발표 수업까지는 좋아요. 그럼 피드백을 해줘야지. 피드백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끝나는 거야. 평가만 하고. 그래서 불만이 많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정한 교육이라는 거야. 그거를 세뇌시키는 거 아닐까요? 놀고 먹기 위해서. 왜냐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줘 봤자 강의식으로 해봤자 어차피 기억이 하나도 안 남는데 실제로 이렇게 측정을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근데 이제 애가 작은 거라도 직접 이렇게 발표 준비를 해서 발표까지 하고 나면 그게 학습 효과나 이런 게 훨씬 뭐 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저는 대학교 때 저도 많이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조별 과제는 다시는 하면 안 될 거다. 인간에 대한 증오, 의심 그리고 이 인류에 대한 파괴 이런 거밖에 기억이 안 나요. 발표 내용 나 진짜 하나도 기억 안 나. 어쨌든 빵쌤의 아픈 기억은 있지만 이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선진국형의 이렇게 주입식, 소위 말하는 강의식, 뭐 이제 옛날 말로는 주입식이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 벗어나는 형태의 수업을 해보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고등학교 현장에서도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도 당황했듯이 아이들이 이 보고서 쓰라고 그러면 상당히 당황하는 애들이 많아. 그렇죠. 이걸 왜냐면 이게 아무도 안 가르쳐 줬거든. 그러다가 보니까 막상 쓰라고 하면 되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거의 3년 동안 보고서를 써지만 보고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감을 못 잡고 졸업을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또 이 요즘 뭐 세특 거리잖아. 그렇죠. 사방에서 온 유튜브가 지금 세특이 전제거든요. 미친 것 같아. 뭐 세특의 목숨 거는 줄 알고. 자, 그러니까 이제 세특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보고서를 또 잘 써야 된다는 거야. 그게 들어가니까 보고서를 어떻게 잘 쓰냐. 그럼 또 얘기 들어보면 뭐 1학년 때부터 뭐 진로랑 뭐 연결을 시켜서 뭐 이걸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 특징이 또 깊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너비나 길이는 있나요? 저희가 아이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으니까 학원 다니고 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이게 문제는 기가 막히게 잘 풀어요. 문제집만 푸는 거에 익숙하니까. 그래서 제가 약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컨설팅 할 때마다 제일 많이 듣는 질문 혹은 뭐 컨설팅 할 때 사전 질문지를 받거든요. 미리 궁금한 걸 물어보자면 이게 제일 많아. 보고서 뭐 어떻게 써야 되냐고. 보고서 주제를 과목별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멘트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보고서를 좀 잘 쓸 수 있는 노하우를 듬뿍듬뿍 갖고 계시는 전문가들을 모셔야겠다. 라고 해서 이 네 사람을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건드는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맞아요. 네. 저는 능력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귀찮은 거죠. 생각이 짧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데 이분들은 이제 이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한 편 한 편의 보고서에 대해서 같이 지도한 경험도 엄청나시고 그 실제 결과물이나 이런 걸 보면 야,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잠깐 3명인데 2번 했으면 누가 빠지는 거예요? 절걸요 아마. 네. 그래서 이제 이 보고서 쓰기 위한 방송을 하려고 모였고 대신 이제 오늘 방송은 저는 좀 더 많은 아이들한테 도움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좀 네.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사실 보고서 잘 쓰는 아이들이 있긴 있어요. 거의 뭐 최상위권 네. 특목고나 자사고에 가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아이가 그렇죠. 맞아요. 훨씬 지적으로도 그렇죠. 활발하고 맞아요. 네네네. 우리 늙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저보다 뛰어난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이미 책도 많이 읽고 아는 것도 되게 많고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상태에서 쓰는 애들은 진짜 잘 쓰는데 이제 오늘 방송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 그렇지 않은 애들. 예를 들면 이제 책은 중학교 1학년 때 이후로 끊었다. 책 표지조차 교과서나 문제집 이후에 들어본 적이 없다라던가. 그렇죠. 네. 보통은 거의 대부분의 정보는 유튜브로 이제 예. 받아들이고. 네. 그 사실상 까먹는 수준의 아이들 책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생각이 좀 짧은 아이들. 근데 정규 교육 과정을 받으면 레포트를 못 써요. 네. 사실 정규 교육 과정만으로 못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안 생각이 짧고 책도 안 읽고 무식하고 좀 이렇게 그 호기심도 1도 없고 내욕하는 것 같은데. 이런 우리 평범한 아이들도 기똥차게 보고서를 잘 써낼 수 있는 노하우를 뽑아먹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 다만 이제 오늘 방송 약간 오해의 소지가 하나 있는데 이제 이 방송 나가면 또 이제 또 뭐 세특 해서 보고서 해서 막 또 막 난리 칠 수 있는데 예 저희는 일단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이 학생부가 현행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 특히 비교과적인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없진 않으나 예, 총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많이 쳐줘야 30에서 40이 안 넘어가요. 전체 입시를 100이라고 본다면 이거 비유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30%는 이렇게 그럼 또 이래요. 애들 엄마 한희쌤이 30이랬어. 나 학생부 관리 안 해도 돼요. 나머지 70으로 대학 갈 거예요. 그렇지. 이게 아니라 전형의 현재 설계 구도상 맞아요. 왜냐하면 내신도 있고 면접도 있고 그렇죠. 수능시도도 네. 있고 이런 요소들 다 다 합치면 합쳐야 되고 그렇죠. 네. 또 뭐 정시 선발 인원이 일단 많이 늘어났고 학생부 교과 전형도 꽤 늘어나고 네. 학종만 축소가 돼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무조건 모든 아이들이 이걸로 대학을 가야 되는 건 아니다. 제일 많이 듣는 게 사실 현장에서 그거거든요. 아 이거 보고서 하나 쓰면 저희 아이가 내신이 여기를 가기 위해서 조금 모자르고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3학년 때 보고서 한 2개 정도 보충하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보고서로 갈 수 있는 대학은 보고서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없어요. 맞아요. 네, 네. 이건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이제 이 보고서를 이렇게 쓰면 이게 뭔가 가산점 같은 게 붙어가지고 맞아요. 예, 옛날 입시가 그랬잖아요. 옛날 입시가 그 이제 논문 대치동에서 소논문 되게 유행할 때 소논문 쓰면은 뭐 플러스 몇 점. 예, 그래서 그것도 개소리인데 그렇죠. 그렇게들 오해를 하셔서 이제 네.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영재고나 이런 데 들어갈 때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고스란히 이제 이쪽 대입 쪽에도 갖고 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뭐 억지로라도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수천 번이 뭐예요? 10,000번도 넘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리죠. 어머님 이거 써봤자 생기부에 한 줄 두 줄 들어간다. 많이 들어가야 세 줄 네 줄인데 이게 그럼 내신을 그만큼 뒤엎을 수 있겠냐? 절대 안 됩니다. 예. 네. 그거는 맥락에서 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뭐 입시 전략이랑 상관없이 학교 딱 가는데 보고서 써오래. 그렇죠. 그냥 난감해. 난감해. 저기 나무위키를 긁어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가 오늘 방송 주제지. 이걸로 무슨 뭐 대학 입시에서 네네. 뭐 학종에서 뭐 저거 이런 얘기까지는 뭐 안 합니다. 네, 안 그러니까 하고 입시를 위한 보고서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보고서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럼? 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기똥찬 보고서. 기똥찬 보고서. 기똥찬 오케이. 보고서. 네. 쓰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저는
그 여러분들은 실제 현장에서 지도도 많이 하고 하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첫 번째 얘기 나누는 부분이 이제 좀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주제 잡는 거거든요. 주제. 그렇죠. 보고서 네, 주제. 맞아요. 그게 저는 한 80%라고 봅니다. 아 80%입니까? 네. 네. 그럼 또 이제 방송 듣고 엄마 주제는 잡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 근데 사실 네. 요즘에 이제 주제를 잡으려고 하면 애들이 네. 인터넷에 검색부터 해볼 거잖아요. 네, 네. 구글과 유튜브에 무조건 검색을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에 구글이면 이제 다행이죠. 일단 그 네이버. 검색어가 굉장히 그 단순하고 생명과학 세트. 의대 의대 세트. 세트 예, 뭐 맞아, 이런 맞아. 식으로 예, 검색하면 나오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 뭐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런 걸 활용해서 뭔가를 했을 때 이렇게 차별화되는 점이 있긴 있었는데 요즘 이제 주제가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한때는 신박한 주제였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학생부를 이제 상담하면서 받아보면 이제 학생부마다 거의 대부분 적혀 있는 주제다 보니 그렇죠. 예. 되게 고루하게 느껴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예. 입사관 선생님도 이제 사람인지라 똑같은 내용이 자꾸 반복되면 제대로 보실까 하는 이제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예. 제가 설명회 때마다 항상 하는 말씀인데 네. 제가 이제 제 팔을 하나 걸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생명 쪽 쓰는 친구들이면 DNA 추출 실험이나 네. 아니면은 뭐 아스피린 합성 실험이나 이런 거 100% 들어간다. 의대 준비하는 애들이면은 아까 이제 해부하는 선생님 거. 말씀하신 게 프리의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맞아요.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애들이 몰랐어요. 왜냐면 대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고등학생들이 모르죠. 근데 이제 아름아름 요게 퍼지면서 지금은 치면은 프리의 변환이 꽤 상단에 노출이 되거든요. 한 60, 70% 애들은 그걸 다 써요. 근데 고등학교 애들이 이거는 정말 못하지. 어려운 내용이라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보죠. 너 프리의 변환이 뭔지 알아? 몰라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애들이 주제를 정하는 거의 대부분의 그 알고리즘이라고 해야 되나? 그 패턴이 과목명 플러스 세트 혹은 자기 진로 플러스 세트 이렇게 구글에다 검색을 하면은 맨날 보는 것만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서 하니까 네.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그게 같아요. 그래서 다 비슷한 거구나. 애들이 첫 번째 주제 찾을 때 뭐 하지 했을 때 바로 달려가는 데가 네이버나 뭐 유튜브나 거기구나. 대학교 1학년 때 한의쌤으로 돌아가서 네. 철학 수업 시간에 레포트를 써오래요. 나 진짜 당황했어. 그때는 첫 번째 과제가 네이버가 기억이 나요. 없었잖아요. 첫 번째 과제가 순수 이성 비판의 서문을 읽고 그 백모 선생님 계시잖아요. 뭐 들었어요? 개론서. 진짜? 1학년 때부터 그런 거 들었어요. 1학년인데 순수 이성 비판 서문을 읽고 논평을 해오라는 거야. 그때 순수이성 비판 번역본이 새로 나왔나 보다. 그거야. 아니야. 그분이 설마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순수 이성 비판 서문 그렇지, 논평의 샘플을 찾아보시지 않겠어요? 거의 애들 생각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보고서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말씀해주셨던 어떤 주제 겹치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거기 나오는 걸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는데 이런 문제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과제를 내는 모양새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보고서를 써오라고 할 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 예를 들어 수학이다. 그러면 수학에서 자기 진로와 관련된 주제로 보고서를 그렇게 써라. 말씀을 해주신다. 이렇게 무조건 말씀하세요. 무조건. 그러면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진로하고 과목하고 연계되는 그 교집합은 현행 교육 과정이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진로라는 영역에서 다루는 것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변하지 않는 거니까 교집합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주제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거기서 그 중에서도 고등학생이 다룰 수 있을 만한 수준은 몇 개 없으니까 그게 맨날 겹치고 겹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저도 학생부 보면은 거의 획일화돼 있다고 맞아요. 봐야 되는 네. 게 맞고, 그리고 애들이 뭐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냥 검색 결과 가지고 이제 쓰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생각이 딱 거기까지니까 그거 가지고 검색 키워드 걸어서 몇 개 쓰고 그것도 그렇게 발전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그냥 딱 있으면 대로 애들의 문제는 거기서부터 나온 결과를 거기서 자기가 뭐 좀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방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이들은 그 너머의 단계를 아직 해본 적은 없으니까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여기 검색했는데 블로그가 떴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해를 한다 읽어볼 거 아니에요. 걔는 거기서 끝난 거야.
거기서 어떻게 걔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적 자금은 거기서 끝입니다. 복사할 말이 있는지 그걸 없는지 읽으면서 그런 거지. 이해했다. 이해했다. 나 공부했어. 오케이. 그걸 이제 이렇게 쓴서 하나를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딱 끝나고 이제 보고서가 양산이 되는. 이거를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학교에서도 90%는 그렇게 쓰지 90%. 않을까요? 네, 저는 5% 정도 봅니다. 95% 정도. 예. 주제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좀 빵쌤이 진짜 정말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 같은 주제를 했다고 해서 꼭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저도 그래요. 그건 저도 그래요. 예. 다 주제가 같아서 너 너무 뻔한 거 했어? 이런 뻔한 주제 한다고 무조건 점수가 깎아지거나 뭐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뻔한 주제인데 내용도 그냥 아까 뻔하다. 그 얘기 딱 그만큼 더 이상 어떤 발전 없이 비슷비슷한 주제를 그냥 이해한 내용 중심으로 요약한 보고서들. 저도 이렇게 컨설팅하는 입장에서 서류를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입상한 선생님들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 겹치니까 이게 여기에 과연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나에 그렇죠. 대한 의문이 분명히 그런 것도 생기실 있을 거란 수 말이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은 일반고에서는 신뢰도나 구체성, 연계성이 생길 만한 주제가 좋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고서 제목하고 부제만 읽어도 뭘 했는지 드러나고 과정이 드러날 수 있게 일시를 표기하는 작업? 뭐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읽어봤을 때 신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했는지 그쵸, 안 했는지. 그쵸. 그죠? 그러려면은 똑같은 걸 했더라도 그런 게 좀 표기되면 좋겠고 아니면은 똑같은 거에서 조금이라도 한 단계 두 단계 발전한 자기만의 뭔가가 있다면 네. 이제 거기에서 그 정도만으로도 그 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추가하자면 이제 그 보고서를 이제 쓰면서 다른 과목 세특에서도 이 보고서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뭐 2학년 때 쓴 보고서인데 1학년 때 이제 그거에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된 책을 하나 배치를 한다든지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그 얄팍한 테크닉들 아니에요. 얄팍한 테크닉들 얘기하지 마시고 주제 선정으로 갑시다. 그거 하여튼 쏠쏠한 팁들이죠. 이거 이제 이 아까 얘기하는 그 디자이너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하는 얄팍한 수법들이 있죠. 좋은 팁들인데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좋은 주제 선정을 하기 위한 각자 노하우를 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잡으세요, 송문영 선생님은? 저는 사실은 문과 주제는 잡기는 저는 제가 이제 그건 쉬워요. 제 입장에서는. 인문계 그러니까 쪽에. 인문 쪽에는 뭐 사실 모든 게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화를 본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하는 거 안에도 다 주제가 들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한번 재밌게 잡아본 것 중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기생충을 보면서 영화. 예. 기생충 안에 이렇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아. 그러니까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그 고지대에 사는 분들은 아주 안전하고 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침수를 겪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낙수 효과 네네네. 이런 경제 용어를 갖다가 이제 플러스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낙수 효과를 찾아서 낙수 효과라는 검색어를 치면 네. 또 거기에서 또 재밌는 것들이 또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기생충 안에서 보면은 그들이 먹는 술의 종류가 계속 달라져요. 네. 처음에는 이제 아주 싸구려 맥주를 먹다가 네. 조금 좋은 맥주로 갔다가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보이는구나. 그치. 그다음에 양주음서 먹다가 그렇죠. 예, 그런 어떤 과정을 가지고도 저는 보고서를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술만 드는 보고서가 되나요, 여러분? 아니죠. 거기에서 이제 네.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제 재화의 소비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가 그런 것까지 사실은 연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인문 쪽에서는 얼마든지 뭐 주제를 잡을 때는 근데 이제 했다라는 애는 생각? 그게 안 보이거든. 기생충 좀 영화 봤는데 뭐 처음에 막 재밌다가 뭐 비가 오는데 거기서 낙수 효과를 어떻게 떠올립니까? 얘가? 근데 사실은 낙수 효과도 제가 떠올린 게 아니라 검색을 해보면 그 누군가가 떠올려 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네. 예, 블로그 같은 데서 먼저 이게 그럼 앞서가는 인문계 분들의 쪽은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막 그런 컨텐츠를 활용을 많이 하세요? 콘텐츠 활용 많이 하죠. 책 뭐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장면에 이런 경제학적인 뭐 용어나 네, 이런 어떤 이제 거를 할 관련되는 수가 용어가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네, 네. 미리 그거를 이제 찾아내신 분들의 자료들을 제가 찾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꼬리를 무는 검색어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봐라 하는 얘기를 꼬리를 하거든요. 무는 게 뭐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검색어들이 이제 생기는 꼬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 기생충에 대해 네. 기생충이란 영화에서 뭔가를 찾을까 하고 기생충을 쳤어요. 네. 그럼 거기에서 낙수 효과가 나올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맥주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제가 오전에도 한번 찾아봤는데 그 맥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열등제라는 개념이 나오고 또 기펜제라는 개념들이 나와요. 그런 거를 하나하나 이제 검색어를 쳐가면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관련된 책들이 나오고 하면서 뭔가 재미있는 이렇게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예, 내가 연구하고 싶은 것들이 나오는 계기를 연구하고 싶은 게 만들어 나오나요? 그러면? 연구를 하고 싶지는 않으나 난 이제 이 얘기를 들었어. 그럼 이제 엄마가 야 기생충 보자. 딱 봤어. 비가 와 낙수 효과 오케이. 야 낙수 효과 네이버 낙수 효과란 이런 거다. 긁어. 자 컨트롤 C, 컨트롤 V. 아니 그렇게 하면 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그 낙수 효과가 이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두 개 정도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 네. 그런 마무리만 해도 하나의 딱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쉽게 하면은 이런 이제 영화나 이런 거 안에서도 그 뭐 찾을 수 있죠. 꼭 진로랑 100% 연결을 안 시켜더라도 사회과학적인 거 부분이나 인문과학적인 부분의 개념이나 이런 거 연결시킬 수 그렇죠. 있고 근데 사실 그 개념 모든 걸 정도만 진로로 잘 정리를 해도 괜찮은 보고서는 나온다. 저는 그렇게 문과에서는. 생각해요. 왜 쉬운데 생각보다. 그리고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네네. 방법 중에 하나가 인문 아이들은 네. 설문조사를 하면 돼요. 설문조사에 뭘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통그람이라는 네. 통계청에서 만든 사이트가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음. 근데 그거를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통그람이라는 사이트에 나오는 들어가면. 자료들을 애들이 못 읽어요. 근데 일단은 그걸 통해서 설문조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구글 설문도 할 수 있지만 통그라미는 초중고를 위한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준이 안 되면 초등 입장에서 설문을 해도 돼요. 그래서 설문 결과가 나오면 걔가 이렇게 분석을 한 자료가 나오고 그거를 그래프화한다든지 네. 표로 만들어 준다든지 하는 자료들이 나와요. 그걸 몇 개 복사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그려주는구나. 네. 혹시 이세원 선생님은 뭐 이렇게 주제 잡고 하는 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 이 주제 잡는 게 그 주제 잡는 게 진짜 진짜 어렵긴 힘들어요. 하거든요. 네, 보통 그래서 대학원 졸업을 못합니다. 주제를 못 맞아요. 잡아가지고. 대학원 졸업을 못하는 맞아, 나도 졸업 맞아. 못하는 이거 주제를 못 잡아서 그래. 주제를 못 잡. 아니 나도 난 잘못 잡았어. 아니 나도 지금 생각해 나도 보면 주제를 내가 왜 잡았- 그걸 주제를 했는지 나 잡았는데 진짜. 주제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대체 언제 다 해? 이런 상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주제를 잡는다는 게 애들은 아예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주제 잡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로라는 거에 자꾸 매몰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너무 그게 많아. 제일 문제야. 진로에서 네.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정해져 있는 것밖에 없고 맞아. 게다가 정해져 있는 것도 뭔 소리인지 모르면 그건 못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주제를 잡을 때 좀 이제 애들한테 생각해봐라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요. 결국에 우리가 주제를 잡는다는 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내가 모르는 게 뭐냐 이거거든요. 네. 나는 뭘 모르고 있을까? 나는 지금 배운 내용 중에서 뭘 모르는가 이거예요. 선생님 다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이런 거죠. 저기 샘플 하나 왔다. 자 거기 읽어본 거기서 내용 다 읽어보고 제일 싫은 단어 하나 골라. 오. 선생님 사회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르면 그냥 그거 갖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싫은 걸 골라봐라. 예, 가장 싫은 거. 그 다음에 좋은 편이다 예, 이거. 가장 싫어하는 거, 가장 재미없어 보이는 거 응. 이런 걸 고르는 거예요. 좋은 걸 고르라고 하면 애들이 못 골라요. 그리고 막 야, 네가 모르겠는 거 골라봐 하잖아. 예. 쪽팔려서 아, 또 얘기 안 그것도 해. 얘기 안 해. 얘기 안 해. 그러니까 싫은 걸 골라라. 예, 싫은 걸 골라. 선생님 지금 이 자리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뭐 시키면 네. 저 지금이 싫은데요? 이러고 있어. 아이고. 그럼 이제
얘기가 사실 그런 경우에는 얘기가 조금 길어지긴 하지만 그것도 끌고 갈 수는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싫은 걸 고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렇죠. 해요? 싫은 걸 갖고 키워드를 하나 잡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다음에는 뭘 하냐면 일단 쳐요. 뭘 쳐? 일단 검색어를 싫은 단어. 집어넣어요. 일단 검색어를 싫어하는 집어넣어. 단어를 검색어를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 낙수 효과라는 말이 싫어. 아 나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이러고 여기다 쳤어. 낙수 효과를 치고 나면 안악수나무냐 뭐야? 저는 야 죄송합니다. 아는 분들은 알겠지? 네. 악수 쳤어 이제. 난 딱 쳤더니 쳤어요. 치고 나면 거기서 뭔가가 쫙 뜬단 말이에요. 네. 그중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걸 찾아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는 건 제껴라. 모르는 걸 찾아 들어가는데 그때 기록을 하라고 시켜요. 내가 뭘 몰라서 이걸 들어갔는지. 그러면 거기서 첫 번째 주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찾아봤는 이 단어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검색을 해봤어. 그래서 그걸 찾아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서 다시 한번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거 애들 언제 다 읽어?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거기서 눈에 띄는 거 하나만 골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키워드들을 계속 눈에 띄는 것만 하나씩 골라가는 건데 그걸 고를 때 중간에 한번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는 게 딱 고르고 나서 들어갔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자, 네가 모르는 걸 정리합시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가 모르는 걸 찾아서 정리해봐. 이렇게 가면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싫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걸 왜 싫어할까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는 거죠.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좋네. 애들이 싫어하는 주제면 흥미도가 좀 많이 떨어지지 맞아요. 않을까요? 네. 흥미도가 되게 많이 떨어지는 과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고르라고 할 때도 싫어하는 과목에서 골라. 그리고 싫어하는 어떤 것에서 골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좋아하는 데서부터 골라라고 하면 애들이 좋아하는 게 없어요. 싫어하는 건 있거든요. 맞아.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근데 좋아하는 게 없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음.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네가 진로로 삼고 싶은 네가 뭔가 마음이 동하는 쪽으로 골라라고 하면 절대 못 고르기 때문에 싫은 쪽에서부터 골라. 잘 네가 이게 대체 왜 여기서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 하는 것들에서부터 골라. 이거 되게 좋네. 라고 얘기를 하고부터 얘기가 시작돼. 그거는 이제 이거는 과정 전적으로 중심에. 그냥 처음에 시작되는 과정을 이해한 거죠. 그럼 하다 보면 자기가 이제 싫어한다는 게 사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약간 네. 딱딱하게 그쵸, 느껴지는 그쵸, 거잖아 그쵸. 사실은.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모르는 건데 낙수 효과에 대해서 뭐 찾았는데 뭐 낙수 효과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뭐 아티클이나 이런 게 쭉 뜨는데 그 중에 이거 뭐야 진짜 뭔지 모르겠어. 그렇지. 네.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럼 그게 생활기록부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갈까? 이걸 생각해 보면 생활기록부에서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이 친구가 뭘 몰라서 이걸 찾아보려고 했어라는 말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다 보고서에 써야 되는 내용들이 잡히는 거죠. 나는 이걸 몰라서 이 내용을 찾았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 그럼 거기서 또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는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 앞으로 해결할게요. 연구 의지를 가졌다. 갖는 거지. 네. 그럼 낙수 효과에 땡땡땡땡땡이 약간 자기가 궁금한 거 생겨서 찾아봐서 낙수 효과에 땡땡땡땡땡땡땡에 대한 뭐뭐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쨌든 탐구의 스탑을 밟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 과정이라. 네. 왜 졸업 못했어? 근데 내가 이걸 아니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이거를 애들 가르치면서 알았어요. 싫어하는 게 없으셔서 졸업을 그러니까, 못한 거 아니 아닐까요? 그런 그렇구나. 생각들을 그렇게 주제를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주제 잡는 걸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주제를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늦었어. 나도 다시 갈까? 나도 생각해보니까 나도 꽂힌 거 하려다 보겠다. 그러니까 안돼. 전국의 대학원생들 잘 들으세요. 절대 꽂힌 거 하지 마시고요. 야, 이게 어쩌다 일로 가냐? 똑같아. 대학이나 이거 근데 꿀팁이야. 내가 봤을 때 대학에서 왜 못했을 때도 예. 이 원리를 적용해서 좀 주제를 왜냐면 찾아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꽂힌 거를 풀라고 했는데 이게 내 능력이 안 되는 맞아요. 거면 그게 이게 미치는 맞아요. 거거든요. 이래서 졸업 못하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장점이 또 하나 있다. 그러면 주제도 약간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게 돼. 그거 봐봐. 깊이 싫어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우리 철학가 그게 포인트네요. 철학가 예를 들면 우리 뭐 그 철학자들도 인기가 다 있어요. 인기 없는 사람이 있고. 누가 제일 아리스토텔레스가 후설이 인기인가요? 후설이 뭐 짱입니다. 하여튼 인기 있는 네, 학자들이 있는데
이 원리를 적용하면 내가 봤을 때 졸업하기도 쉽고 맞아. 보고서 쓰기도 쉬워진다. 야 이게 문과는 이래서 좋구나. 이과에선 인기 없는 거 하면 돈 못 번다고 까여요. 야 이거 돈도 안 되니까 왜 했어? 어차피 돈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원래도 돈이 안 되니까. 이세훈 선생님의 어떤 이거는 진짜 약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제 그 파트에서 좀 내가 이해 안 되거나 좀 오히려 손이 잘 안 가고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싫어하는 오히려 불편한 주제를 잡은 다음에 그걸 이제 점점 서칭해 가면서 그 중에서도 모르는 거 중심으로 그렇죠. 연결시켜 나가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애들이 이해할 필요도 없어. 그냥 찾아서 중간에 끼워 넣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쵸. 거기서 또 모르는 거 나는 이걸 왜 모를까? 또 끼워 넣고 그렇게만 하면 돼요. 좋다. 30분 만에 네. 끝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빵쌤 네. 애가 딱 왔어요. 주제 네. 잡으러 있는데 네. 이제 어떻게 뭐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정신이 안 차려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 두 개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보고서를 크게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버릴 것과 안 버릴 것으로 나누거든요. 버리는 버리는 뭐예요? 건 네,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선생님들이 그냥 굉장히 이건 사실 저는 뭐라고 해야지 현장에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구분을 한 건데 선생님들이 무조건 진로하고 관련해서 수학 원인데 진로하고 관련해서 발표하래요. 이런 거는 그냥 전 버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하신 버리라고? 아까 보고서를 말씀하신 거랑 버리라는 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진로에 매몰돼서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진로랑 연계를 안 해오면 생기부에 기록을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 정해져 있고 교육과정 정해져 있어요. 근데 수학원에 들어가는 게 수열, 그다음에 뭐더라 삼각함수, 지수, 로그인데 네. 이거랑 의대 가는 친구다 아무리 엮어도 안 나와요. 베버페이어의 법칙. 뭐 그나마 엮어도 그거죠. 그거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석사 박사 이상의 지적 수준이 필요해요. 예, 그 다음에 그나마 애들이 맨날 하는 게 저거죠. 저 뭐지? 바이오리듬. 그다음에 미생물의 생장국성. 생장국성 맞아서. 네, 다 아실 거예요. 그나마 생장국성을 조금 발전하면 거기서 이제 미분 방정식으로 넘어가서 뭐 증식기, 소멸기 뭐 이런 거 이제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주제가 한 10개 내에서 돌아요. 10개도 뭐야. 한 7, 8개 내에서 돌아요. 네, 수원 같은 경우. 수투도 마찬가지예요. 수투로 넘어가면 미적 극한이거든요. 맨날 하는 거 극한의 엄밀한 정의. 그러니까 엡실론 델타법을 써봤다. 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걸 의학하고 엮는다. 수원 수투 미적을 의학하고 엮으려면 혈관 분기 각도라든가 혈류량 계산이라든가 아니면 CT MRI의 어떤 적분을 이용한 원리라든가 수투는 한 5개 주제 이내로 돌아요. 네. 그래서 있어요. 그게 도는 거였구나.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T의 원리를 내가 적분을 이용해서 알았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있는 애들의 한 뭐 제가 봤을 때 한 60%는 그거 세트에 적힐 거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주제 선정에 있어서 만약에 진짜 진로랑 어쩔 수 없이 엮어라 그러면은 그거는 뭐 주제를 생각할 필요도 없죠. 어차피 정해져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거기서 진짜 이 보고서를 좀 유의미하게 살려야 된다. 저는 보통 웬만하면 버리고 이제 자유롭게 써오라고 하는 보고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율, 진로, 동아리 혹은 선생님들이 가끔 가다가 진로랑 상관없어도 괜찮아. 그냥 보고서 아무거나 써. 뭐 화학 선생님이다. 화학하고만 관련 있으면 돼.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이제 유의미하게 살리는데 여튼 저는 반대예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완전 정반대로 가는데 애들한테 일단 설명을 해주고 시작해요. 간단하게 이 과목과 그리고 너의 진로가 됐든 뭐든 그러니까 너가 관심 있어 하는 거랑 너가 좀 궁금해한 거를 얘기해봐라고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왜 이러냐면은 저도 이거를 논문 쓰는 법에서 고스란히 이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과 쪽에서 논문을 쓰는 참고로 거는 이번 졸업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나도 석사는 썼어. 아 맞네. 나만 떨어졌구나. 제 주제도 교수님이 적으신 거예요. 아무튼 이제 뭔가 궁금한 게 생겨서 그 궁금한 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사실 논문이잖아요. 그리고 보고서도 사실 레포트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뭔가를 공부를 하다가 이 주제가 좀 더 궁금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지. 저는 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물어보죠. 자, 너가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교과 시간에 배운 거, 혹은 뭐 동아리 활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뭔가 좀 재밌었고 그래도 이건 좀 더 알아보고 싶고 혹은 좀 더 공부하다가 이상한 게 있었던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네. 그런 거 없는데요? 80%는 없다고 하죠. 네, 없어. 그런 게 있을 리가요. 있을 리가 없죠. 예. 20%의 애들은 이제 그게 있다고 하면은 그거하고 관련된 최신 연구 동향을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애들이 쌤 요거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요라는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 후성이라고 불러요. 후성 유전학. 보통 후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후성의 편에서 그냥 제 마음대로 부릅니다. 유전학 중에 후성 유전학. 네,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서 이제 네. 그 우리가 이제 유전이라는 게 태어날 때 DNA 염기 서열에 의해서 다 결정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태어나고 난 이후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성격을 아이들이 그대로 담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떤 생활 패턴을 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DNA 말고 어떤 다른 후천적인 것들이 유전되는 거를 이제 후성 유전학에서 연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좀 질병하고 관련해서 좀 핫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그걸 연구하는 방법이 수만 가지,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대학원생의 가지수랑 동일할 것 같은데 엄청나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큰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주면 애들이 쌤 요거 좀 재밌어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죠. 생각이 있는 애들은.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제가 이제 좀 보고서를 맞춰주고 80%의 생각이 없는 친구들, 여기가 문제죠. 여기가 문제인데 이 친구들은 저는 보통은 이제 보고서 주제를 몇 개를 던져줘요. 준다고 그냥? 주제를 완전히 주는 게 아니라 요런 후보들을 그렇죠. 요런 방향으로 너가 연구를 할 수 있고 요런 방향으로 너가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분야와 관련된 연구 동향을 제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나 애들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 심화시킬 수 있는 주제로 해가지고 해당 네. 분야 연구 주제들을 이렇게 좀 소개를 해줘요. 네. 그랬는데도 애가 관심이 없다. 네. 가라 그러나요? 아니요, 그럼 그때는 그냥 제가 정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제 정지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거 보니까 이제 빵쌤이 사실은 겉보기에는 뭐 좀 한량처럼 생기기도 하고 뭐 오늘 거의 뭐 쓰리빠 신고 그러더라고. 쓰리빠는 아닌가 오늘? 쓰레빠는 여기 와서 가라시는 그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 생긴 거답지 않게 책을 많이 보셨어요, 저분이. 많이 보셨고 보니까 이제 인문학적으로 철학과 수업도 많이 듣다고. 종교학을 진짜요? 종교학 아, 수업도 많이 듣고 종교학. 그랬대요. 저랑 겹치는데 기억은 안 나. 종교학이면 정진홍 선생님 수업을 저는 다른 건가? 저기 네. 비교 종교학 쪽을 예, 뭐 어쨌든 아. 그러니까 전혀 안 어울리죠. 예, 비교 종교학을 했다고 합니다. 저 얼굴로. 그리고 이제 석사도 하시고 삶의 고민이 많았어요. 전반적인 과학에 대한 폭넓은 해안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지. 선생님 우리 아는요. 일단 저는 문과고요. 문과로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애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관련 분야에 이제 최신 네, 연구 맞아요. 트렌드를 우찌합니까?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이제 양쪽 다 문과이신 경우가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되게 답답해하셔요. 그러니까 요거를 본인이 전공한 분야의 어떤 거랑 아이랑 비슷하다라고 하면 본인이 지도를 좀 해주실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과 쪽은 애는 예를 들어서 저기 뭐 IT 쪽이야 그래갖고 반도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다이오드니 뭐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철학과예요. 이러면은 철학과 무시해요. 철학과 무시하세요? 철학과 무시한 거 아니에요? 여기 두 분이 계셔가지고 그냥 우리도 다이달로스는 알아. 다이달로 쓰면 나도 알아요, 이 양반아. 자 그러면 왜냐면 그 빵쌤이 이게 이제 아주 이 빵쌤 같은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우리 청취자들도 쫙 듣고 있다가 옆에 방 선생님이 계시는구나 가서 상담을 받으면 되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변에. 근데 얘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빵쌤이 알려주는 방법은 이 그 일자 무식에 까먹느니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서 요거를 이제 댁에서 아이들과 할 수 있는 거 실제로 철학과 출신이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닙니다. 저 되게 철학 좋아해요. 과학 철학도 저 수업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무튼 저는 세 가지를 추천을 드려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지금은 최신 글들이 많이 안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특정 사이트 홍보가 아니고요. 네이버 캐스트라고 하는 게 네. 있어요. 네이버 캐스트. 캐스트 그거 옛날에 본 거 같은데. 강의가 많이 있죠. 네이버에서 한때 좀 많이 운영을 했었던 전문가들 칼럼 받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없어졌던 것 같은데. 요새 잘 안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최신 글이 안 올라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수학과 과학 분야의 교수님들 플러스 이제 연구자들이 글을 올려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빵쌤은 어쨌든 결국에는 최신 연구 트렌드나 이런 걸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양질의 네. 주제나 이런 게 선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원래 보고서 잘 쓰려면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쓰는 보고서의 방향성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교과 심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이제 제가 주제를 얘기해도 상관없겠죠. 이제 뭐 애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애들이 지수 법칙을 실수까지 배워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지수 법칙을 배우는데 이제 자연수부터 시작해서 정수, 늘려가죠. 예, 유리수, 실수 이렇게 늘려가요. 이해하고 하는 얘기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보고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지수 네. 법칙.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책의 가장 큰 체계는 복소수거든요. 허수, 실수 플러스 허수를 합치는데 네. 그러면은 여태까지 쭉 확장을 해왔는데 고등학교 때 배우는 수책에 마저 확장은 안 되나? 요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네, 생길 수 있죠. 누군가는. 예, 네. 그렇죠. 예, 아주 옛날에 훌륭한 수학자도 오일러는 생각을 하셨지만 예, 그래서 그럼 지수 법칙에 지수에 복소수가 들어오면 안 되나? 요거에 관한 보고서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 요게 거 참 교과 좋은 심화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를 나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는데 왜 이걸 여기서 안 하지? 요런 심화. 예를 들면은 통합과학의 교과서에서 심화시키는 게 좋은 주제인데 이게 좋은 방법인데 애들이 잘 못하긴 해. 근데 네. 근데 네. 그런 것들은 교과 선생님한테 조금 도움을 받으면 좋죠. 물어보면은 더 가르쳐 주시지 네, 않을까. 가장 생각이 이상적인 들어요. 거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배우다가 이렇게는 왜 안 될까요? 해서 보고서를 쓰는 건데 이거는 전국에 제가 봤을 때 1%도 안 될 거고 이 비율은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남이 한 거를 따라할 수는 있죠. 네. 그게 방금 말씀드린 이제 네이버 캐스트 같은 데 가보시면 특히 수학 쪽하고 관련해서 이런 좀 교과 심화들의 참고할 만한 것들이 내용들이 있구나.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사이트를 좀 되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빵쌤은 그러면 좀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겠네. 빵쌤 스타일로 하려면. 보고서를 쓰려면 어차피 저는 뭐 공부를 해야죠. 어느 네. 정도 그 보고서에 대한 최소한 네. 30% 정도의 일단은 이해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버릴 보고서는 확실히 버린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모든 보고서를 논문처럼 쓰면은 이제 번아웃이 와요. 내신이 수직 그리고 이거 안 돼요. 뭐 아시겠지만 학기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보고서를 20개 썼다. 생기부에 기록되는 건 10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예, 이거는 테크니컬리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버릴 건 버릴 과감하게 거는 버리셔라. 적당히 쓸 거, 버릴 건 버리고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 그건 그냥 이게 에너지를 세이브해라. 그렇죠. 그 얘기인 거고 네. 제대로 내가 승부를 걸고 싶은 보고서를 뭐 많아야 저는 한두 편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해요. 한 학기에 맞아요. 네. 한두 편 정도 모든 과목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전 과목 할 것도 아니고 이제 자연계 쪽이면 당연히 수학과학 중에서 그렇죠. 네. 이런 느낌으로 좀 이렇게 좀 진짜 전문가들의 핫한 네, 네, 최신 지식 트렌드나 이런 것도 보면서 교과서나 이런 거나 연결시키는 걸 찾는 거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유형의 첫 번째가 교과 심화고 두 번째가 이제 자기 진로하고 관련된 최신 연구를 팔로우업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 과학 논문은 요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최신 연구되고 있는 분야에 가설을 하나 던지고 졸업한 사람은 다르다. 난 졸업을 못해.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가설을 던지고 그 가설을 증명하는 과정이 이제 논문으로 나와야 보고서로 나와야 되는 건데 고등학생이 이걸 할 수가 할 수가 없어요. 없죠. 예,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최신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는 보고서를 저는 몇 개 쓰라고 해요. 중요하죠 그게. 왜냐하면 그래야 이 아이가 이쪽 진로 분야에 관심이 있고 밑작업을 했구나라는 게 인정이 되니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녀석들의 그 최신 연구되고 있는 것들의 이론적인 깊이를 굉장히 깊게 해서 좀 파고드는 보고서를 몇 개 써라. 두세 개 정도만 써라. 예. 고등학교 수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이 분야를 위한 어떤 연구의 밑준비가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그걸 뭐 할수 있는, 최신 뭐 나는 다크매터, 암흑물질. 암흑물질. 오케이. 나 멋있더라고. 이름이 예, 이름이 그거는 다크매터. 저 그거를 주제로 선택한 학생이 있으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요. 그건 저도요. 아 근데 뭐 그래요? 설정을 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은 쓸 수 있죠. 저 싫어하는 단어가 다크맨입니다. 시작을 해서 했으면 그 암흑물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좀 더 이론적인 베이스가 네, 되는 것을 들어가 봐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다크매터라고 구글에 치시면은 아마 최신 연구들이 쭉 뜰 거예요. 이제 하나도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절대 이해 못해요. 절대 이해 못하는데 그래? 그 중에 하나만 이제 그래도 고등학생 이해하기 편한 좀 쉬운 어떤 한글로 된 그런 논문들 하나 가져와가지고 거기에서 활용이 된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지식들이 있어요.
어쨌든 모든 과학은 다 이제 기본 베이스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고 들어가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파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거를 알아보고 고등학교생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해봤다. 고등학생으로서 이 정도 노력까지는 해봤다라는 거를 진로하고 관련해서 저는 요걸 보여주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작업을 최신 연구 성과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진로랑 아까처럼 막 억지로 엮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그럴 그게 필요- 진로하고 그러지 말아라. 매칭이 되면 좋죠. 그래서 요 작업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는 추천을 두 가지를 드리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뭐 네이버 캐스트 같이 네. 거기는 지금 완전 최신 자료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과 관련된 가장 최신 자료들은 사실 과학동화 같은 잡지 아직도 잘 나오고 그거 되게 있거든요. 좋더라. 네, 좋아요. 동화 사이언스. 네, 네. 동화 사이언스. 네, 그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건 좀 제가 야매로 접근을 하는 건데 교수님들 홈페이지를 가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수님들 홈페이지. 서울대학교 치시고 네이버에 그럼 서울대 홈피로 가죠. 네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과 예를 들어서 나는 전기전자를 가고 싶다. 전기전자를 가세요. 그럼 교수님들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교수님들 이름 보통은 교수님들 홈페이지가 다 링크가 돼 있거든요. 가보면 그 교수님들이 하는 연구가 쭉 나와요. 영어로 나오죠. 그렇죠. 근데 가끔 한글도 없는 있어요. 교수도 있습니다. 없는 교수님들 계세요. 없는 교수님들 계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뭐 교수님. 다른 교수님들로 가야 되고 S대는 좀 있어요. 그런 분들도. 예. 보통 서울대 연고대가 잘 돼 있어요. 그게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가시면 이 교수님이 영어도 있지만 그림도 있어요. 이과가 되게 좋은 건 그림이 항상 같이 있어요. 나는 이 그렇구나. 연구를 합니다를 소개를. 그림과 이거는 같이 문과에도 소개를 적용할 수 있는 팁일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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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가셔서 진짜 최신 연구. 이 교수님은 이런 연구를 하시는구나. 그러면은 이 과에서는 이런 연구가 최신 트렌드구나. 그러면은 이 중에서 쭉 보고 나는 그래도 이런 게 좀 재밌을 것 같다. 그럼 그거하고 그걸 이해하기 위한 밑작업의 공부를 할 수 있는 보고서를 써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정통파네. 나는 이 정도 기대는 안 했거든요. 저렇게 하면 석사 졸업까지는 가능하다. 석사. 근데 사실 이렇게 네. 과학적 수학적으로 깊이가 오. 있으신 분이 보는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도를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뭐 그렇지. 우리 문과에 가깝고 예, 우리는 예. 문과죠. 문과에 예. 가까워요. 가까운 건 뭐야 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과를 네, 지망하는 애들을 지도할 때 얘네들 지도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자신감이 좀 없는 부분도 사실은 처음에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내가 쟤네들의 눈높이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쟤네들 입장에서 보고서를 쓰는데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좀 가져서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어차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라. 네. 이게 근데 아까 재밌는 게 없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거기서 제가 이제 막히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나오고 재밌어 보일 만한 것들을 제가 조금 알아서 몇 가지 얘기를 해줘 봐요. 네. 선생님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하는 대답이 나오면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서 요거 읽어봤다. 네. 그리고 이걸 읽어보다 보니 어떤 거에 더 관심이 생겨서 이런 걸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그 정도로도 저는 보고서가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맞죠. 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학생부에 실리는 건 맞아요.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죠. 저는 이제 뭐 약간의 편법으로 이제 보고서의 제목을 길게 쓰고 부제까지 길게 써라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깊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최상위권인데 뭐 서울대도 가야 되고 의대도 가야 되고 그런 친구들은 또 되게 깊이 있는 걸 또 골라줘야 되니까 네. 제가 쓰는 방법은 주로 이제 과기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과기원? 카이스트? 카이스트나 유니스트 이제 뭐 보통 이런데. 이제 예. 무학과다 보니까 어. 거기 가면 이제 연구센터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최근에 디지스트에 들어가서 이제 발견한 이제 연구센터들이 재밌는 것들이 좀 있어서 네네. 이게 암흑 데이터 극한 활용 연구센터라는 게 있더라고요. 암흑 데이터 극한 또 활용 아마- 연구소? 다크메터랑 그런 것 같은데. 네, 연구센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사관 입장에서는 뭔가 흔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매너리즘을 느낄 거란 말이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에 저런 연구소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약간 놓으면서 새로우면서 만들 것 같지 않아요? 나도 제가 좋아하고 게임 중독이 아니에요. 저 진정한 게임 죄송합니다. 중독은 예, 죄송합니다. 근데 아, 이게 근데 저런 거를 직접 찾아가서 보면 흥미있는 주제나 개념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데 오. 이걸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조금 오. 던져주면 근데 재밌지 않나요? 저는 그렇네. 저는 재밌는 게 좀 많아서 이제 저장 안 된 데이터로 잃어버리는 데이터가 이제 암흑 데이터라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극한 활용이라서 이거 뭐 남극에서 뭐 하는 건가 이렇게 하고 들어가 봤단 말이죠. 근데 리미트일 보면은 그 비트코인이 그 암호를 몰라서 34조 원의 비트코인을 지금 못 찾는데요. 들어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암호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막 연구하는 그런 센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래밍에 신기한 게 관심 많네. 있는 애들한테 얘기해주면 어머 선생님 그거 재밌겠어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모르죠. 근데 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 내용이 뭔지 찾아보고 네. 그걸 공부하는 곳이 어딘지도 한번 보고 그래서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는 정도의 보고서도 저는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저 무지한 사람의 입장에서 네네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제 지도를 좀 하죠. 그 사실 동기가 저런 걸 찾는 데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기록부에 그 동기가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번에 나오는 얘기는 사실 평범해도 돼요, 사실. 이게 아 그래요? 이를테면 저렇게 동기가 일단 하나 들어갔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다 이해하려면 어렵잖아요. 그 다음번에는 암호를 이해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로 내려와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나는 암호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다 이해가 안 되고 여기만 이해가 됐으니까 이거를 공부하는 단계를 그 다음번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신 뭐 후성 유전학의 최신 연구 동향을 내가 찾았어. 근데 고등학생이 못 보죠. 그렇죠. 그러면 후성 유전학이 뭔지를 알려면 유전부터 공부해야 맞아요, 돼요. 맞아요. 그럼 고등학교 유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이 한 친구 중에 후성 유전학을 한 친구가 네네네. 있는데 그 친구가 시작한 발단이 뭐였냐면 왜 한약은 맛이 쓸까? 맛이 맛있냐고? 쓰다. 맛이 아, 맛이 쓰다. 한약의 쓰다고. 맛은 왜 네. 쓸까? 그거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맛이 없어서. 양약도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약의 주성분이 이제 산성인가 알카리성인가를 찾아보면 알칼리이기 때문에 쓴 거고 그래요? 그 성분이 알칼로이드라는 성분을 이렇게 아까 제가 꼬리를 무는 검색에 대해서 네네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찾다 보면 알칼로이드라는 물질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화학적 분자식을 화학 세특에 뭔가 활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가다가 이제 후성 유전학으로 갔던 경우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 최신 연구 자료나 이런 거를 참고를 할 만한 가서 보면 최신 자료나 연구소 뭐 카이스트 뭐 연구소 들어가는데 돈 내는 건 아니죠 저거. 맞아요. 그냥 들어가면 되고 네, 그런 뭐 거 네이버 퀘스트 찾아보면 네, 되고. 그리고 포스텍에서도 포스텍키안이라고 따로 이제 맞아요. 잡지로 예.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전자잡지로. 그거 되게 좋아요. 네. 뭐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 성과들하고 과제들이 이렇게 쭉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제가 좋은 게 그 수학과 관련된 자료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그거를 조금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사이트를 안내해주고 재밌는 거 찾아봐. 그 이상은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 재밌지? 저는 그 정도에서 끝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오늘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딱 한 분야가 사회과학 파트가 지금 얘기가 잘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사회과학 쪽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시간과 네가 관심이 있어서 조사하려고 하는 그 주제에 시간과 공간에 이 제한을 둬서 자료를 찾으면 진짜 괜찮게 나오거든요. 예. 뭐 경제학과인데 뭐 대중무역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래. 17세기 따로 보고 18세기 네. 따로 보고. 근데 보통 그런 아이들은 중국 무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맞아. 범위를 좁혀라. 근데 이걸 갖다가 뭐 17세기는 자료가 없을 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렇겠네. 네, 네. 2000년대도 뭐 2000년대 초반, 중반, 뭐 2010년대 후반으로 쪼개던가 1990년대와 이걸 쪼개던가 시기만 이렇게 쪼개줘도 일단 보고서 제목이 꽤 괜찮게 나와요. 그렇죠. 2000년대 초반 한국과 중국 무역의 여러 관계에 대한 뭐 탐구 뭐 이렇게 제목도 나온다 거고
또 무역도 엄청 많잖아요. 제품이 많을 거 아니야. 사고 파는 게. 그럼 농산물 파트도 있을 거고 전자제품 파트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나는 농수산물 시장 쪽만 조사를 해보겠다. 그치. 그러면 2000년대 초반 농수산물 한국 중국 간의 무역 관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조사를 하면 일단 무슨 그러니까 진짜 논문처럼 나옵니다. 네. 제목은 되게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농산물과 그 다음에 IT 제품을 따로 보고 네. 그럼 이게 결국 우리나라와 중국의 어떤 역학적 관계가 어떻게 변했다 뭐 이런 그럴 얘기도 수도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네.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울고 먹을 수가 있어. 계속. 그러니까 뭐 이제 2000년대 초반, 그렇죠. 2000년대 후반 아니 근데 저는 농산물 그 울고 다섯 개 씁니다, 다섯 개. 울고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보면 이게 연계되는 것들이 계속 나올 때 이게 신뢰성이 생기고 울고 먹는 게 그렇죠. 캐릭터를 만들어주죠. 네,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맞아요. 예, 연재 보고서를 써라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예. 많은 분들이 이것도 궁금해하는데 같은 주제를 계속 연결시켜 나가도 되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재탕해도 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생기부 관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뭐 이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제 좀 전문적으로 가라. 뭐 이렇게 폭은 좁히되 뭐 깊이 있게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2학년 때까지는 별로 진로 신경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너 재밌는 거 해라. 뭐 2학년 때까지는 내가 의사도 될 수 있고 물리학자도 될 수 있고 뭐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적어도 3학년 때만큼은 주제 하나를 좀 좁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3학년 때는 그 주제에 관해서 이제 제 식으로는 그냥 폭탄 투하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과투 과목. 예, 과학이 이제 투 과목들이 있고 이과가 생기부 관리하기가 좋은 게 3학년이 되면은 과목 어쨌든 2학년 때부터 문과 과목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이제 다 이과 과목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성적도 안 나오고. 이게 안 나온다는 게 애들이 성적이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등급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주제에 관해서 내가 이 주제를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 본 거를 다시 또 다른 입장에서도 보고 그래서 이제 씹고 뜯고 즐기고 맛보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쓰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주제를 거기에 내가 미친놈이다처럼 보일 정도로 예, 그 주제를 이제 좀 집중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그 저는 정말로 아이가 꽂힌 분야가 이제 1학년 때부터 거의 확실하게 있으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같이 했던 아이 중에 기억 남는 애는 걔는 그냥 처음부터 그 전기 자동차야 자율주행차 완전히 그냥 꽂힌 거예요. 그러면 조사할 거 진짜 많잖아. 그렇죠. 네, 뭐 무슨 배터리 기술에서부터 뭐 자율주행의 코딩, 뭐 전자전기, 컴퓨터 다 들어가니까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걔는 내가 꽂힌 거기에서 그 과목별로 이렇게 다 찾아서 쓸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그걸 계속 이어나가고 그러면 진짜 괜찮은 학생부가 나오긴 해요. 제가 직접 해보서 보면 애가 나중에 면접 시켜보잖아. 달라. 전기자동차 관련해갖고는 이미 웬만한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게 됩니다. 걔가 한 2년을 그거 팠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에 하나 아이가 그런 식으로 관심 갖는 분야가 이게 꼭 저는 과나 뭐 직업이랑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주제를 맞아요. 좀 이렇게 관심 있는 주제를 잡으라고 맞아요. 그래요. 네. 뭐 직업이 무슨 뭐 이렇게 잡지 말고 난 자동차가 재밌는데 좋은데 그 중에서 최근 핫한 게 이제 전기 자동차니까 그럼 전기차를 판 다음에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학문적인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한두 가지 주제를 붙잡고 이제 쭉 가는 거를 일단 저는 플랜 A로 생각은 합니다. 예, 플랜 A로 생각을 하고 중간중간에 학교에서 보고서 쓸 기회가 있으면 내가 그 좀 좋아하는 그 아이템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주제라는 말도 좀 그러니까 아이템이랑 연결시켜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걸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그 통용되지 않는 현실적으로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대부분 과도 많이 바뀌고 그렇죠.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무조건 하나만 이제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좀 없다고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많이 해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100% 똑같은 얘기 진로랑 연결시킨다. 빨리 진로를 설정하고 그 진로랑 연결시켜서 주제를 한두 개씩 잡고 그거를 3년 동안 탐구하는 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학생부 관리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뭐 작년에도 서울대 의대 3명, 네. 그 전년에도 1명 이렇게 보내면서 그러니까 제 스스로 이제 자기 확신이 생겼는데 2학년 때까지는 쥐뿔 진로 얘기 안 나와도 됩니다. 맞아요. 네. 절대 안 나와도 돼요. 네, 절대 안 나와도 되고 3학년 때도 사실 안 나와도 돼요. 작년에 이제 심지어
6위대 합격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네네. 걔는 3학년 때까지 진로 얘기를 안 했어요. 아니 돼.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의대 다 잘 붙었어요. 내신이 1인데 뭐. 아니 걔 내신이 아니 내신 아니에요. 1이라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내신 1위라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 그 이제 저도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선생님 맞아. 진로를 빨리 해서 1학년 때부터 진로 맞춰가지고 제가 제일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이과인데 실험해야 되지 않나요? 아우 미치겠어 진짜. 안 해도 돼요. 실험 하나도 안 해도 네. 잘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막 하시는데 저는 진로는 전혀 상관없고 학종에서 보고 싶어하는 학생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능력은 저는 지적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것만 잘 보여줄 수 있으면 충분하다. 지적 능력이 뭡니까? 그 대학에서 보고 싶어하는 지적 능력. 저 같지만 않으면 되죠. 아니 아까 그 논문 쓰는 것처럼 쓸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아이가 스스로 탐구심이 그래요. 통해서 스스로 아이가 어떤 분야에 관심도 가져보고 그쵸. 능동적으로 자료도 찾아보고 거기서 좋은 질문도 던지는 그러니까 질문을 잘 던지는 아이들이 보고서를 잘 잡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저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생기고 보면서 감탄했던 사례가 몇 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까 이제 그 엡실론 델타법이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마 엡실론 이거는 델타. 예, 어머님들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수투 그 세트에 많이 나오는 건데 델타 포스입니까 뭐가? 델타포스는 알아요? 아니야 게임에 나오던데 델타 포스. 이게 극한이라는 거를 극한 단어를 배우면서 극한의 정의를 원래 대학교 가서 배워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극한의 정의를 제대로 안 배워요. 네. 대학교 가서 배우는 정의가 이제 엡실론 델타법이라는 거고 요거를 사실 고등학생이 소화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4, 5년 전만 해도 특목자사고 애들만 이제 고등학교 때 당연히 배웠었는데 이게 이제 세특이 중요하다. 막 이제 세특이 중요하다면서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정보가 뭐 고등학교 이상의 주제를 다뤄라 이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때 배우는 거 끌고 오는 거야. 내가 극한을 배웠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정의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모호해서 수학은 엄밀함이 생명이니까 대학교 때 배우는 엡실론 델타법을 찾아서 공부해 봤다. 그 과정에서 삐리리 했다. 이거 아마 전국에 한 50,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한 60-70%는 아마 애들이 이거 쓸 거예요. 쓰는데 제가 입사관이면은 이거 진짜 아주 애 조질 거거든요. 면접에서 이거 조질 거예요. 아마 이해 못하고서 분명히 들어왔을 텐데 예, 그거 가지고서 이제 요즘 압박 면접을 되게 많이 하는 추세니까 어설프게 탈고교급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도 안 된 거 세트에 써놨다가 면접 가서 그래요. 완전 털립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거하고 관련해서 어떤 친구가 세트에 뭐라고 썼냐면 극한의 도입부는 똑같아요. 극한의 정의를 배웠는데 극한의 정의가 엄밀하지 않아서 내 스스로 극한의 정의를 내려봤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수학 선생님과 토론을 하면서 어느 부분이 틀리고 어느 부분이 맞는지 찾아가면서 극한에 대한 어떤 개념을 넓혔다. 요렇게 쓴 친구가 있었어요.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스스로 개념을 정의를 해봤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되게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거지만 자기가 스스로 궁금증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게 비록 수준이 낮더라도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지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는 진짜 좋은 좋지. 세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많은 어머님들이 좀 좌절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애랑 너무 다른 얘기인데 저거는. 그래서 오늘 나는 좀 이상적으로 좀 편하게 자 여기 제가 써놨잖아요. 시작점에서 너무 거의 멀리 왔어요. 까막눈도 기똥차게 쓸 수 있는. 까막눈은 글을 못 써 보고서를 양반아. 근데 까막눈 오늘 얘기 쭉 들어보니까 까막눈은 못 쓰겠네 이거. 아니 쓸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냥 모르는 거 찾았으면 아까 돼. 모르는 거 쓰기. 그냥 모르는 것만 계속 같아. 찾았으면 돼요. 음.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문장 하나씩 계속 쓰는 거야. 나는 왜 이걸 모를까? 나는 왜 이 개념을 모를까? 왜 이걸 모를까? 나는 왜 이걸 볼까? 나는 바보인가 보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똥멍청이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떡해요? 그 답을 내리는 건 아니에요. 답은 찾아서 복사하는 거야. 네. 답은 찾아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번에 나는 질문만 던지는 거죠. 나는 왜 이걸 모를까? 그 다음에는 또 그거에 관련된 걸 찾아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이것만 한 4번 정도 반복하면 보고서가 한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 여기서 이제 애들한테 사실은 이 세특을 그러니까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교육이 되어야 되는 지점은 네네. 디테일한 내용들을 막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것들보다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과 네. 특정한 내용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수학으로 치자면 우리가 수학의 어떤 특정한 내용들을 풀어내잖아요. 네. 근데 이걸 풀어낼 때 어떤 친구들은 공식을 배우지 않고 그냥 막 풀어내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이거를 다 여러 개를 막 풀다 보면 여기서 공통된 하나의 식이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공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중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네. 거 쓸 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사회과학 얘기해서 뭐 네. 약수효과 같은 거 말씀을 하시자면 이런 거잖아요. 그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어떤 특정한 원리로 이어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애들이 그걸 못 떠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연역적 사고, 기납적 사고 그쵸, 그쵸. 이런 부분인 네, 거죠. 그 과정을 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애들이 그걸 못 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애들이 그걸 배워본 적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기 까막눈 네. 입장에서 화나고 있어요 지금. 야 그냥 네이버 베껴라. 안 되겠다 오늘은. 사실 베끼는 게 현실이고. 베껴라. 아이, 뭐 힘들게 사냐. 정시로 가 정시. 그러니까 계속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누군가 질문을 옆에 던진다? 있다면 혼자서 할 수 있다면은 좋은데 혼자서 할 수 없다면 음. 옆에서는 그런 질문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뭐 어떤 뭐 사회과학 안에서든 네네네. 자연과학 안에서든 뭘 찾았다. 네. 그럼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은 뭘까? 이게 다른데도 적용이 될까? 그치. 아. 그것보다 작은 개념은 뭘까? 요 두 개가 사례도 생각을 예, 해본다거나. 요 두 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보고서의 주제가 나와요. 그냥 접근하자면.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많은 노력을 들일 만한 지금 가성비가 없잖아요. 맞아요. 보고서를 네. 쓰는 게.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는 세특을 위해서 보고서를 쓰잖아요. 응. 저는 이 보고서를 쓰는 과정들이 어떤 친구들한테는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쵸. 모든 그거는 학생들한테 그렇지 당연하고 않은데 너무 좋은 일인데. 여기에 들어가면 이거를 접하지 않았을 때와 접했을 때의 이해도 자체가 굉장히 그런 건 크게 맞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전부 버리진 말고 아까 버리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네. 버리지 않아야 되는 이 보고서에 관련해서는 최대한 시간을 한번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열심히 쓰라고 예, 뭐 그건 고민하고 아니죠. 그럴 이것까지는 필요 없죠. 아니어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성문영 선생님은 예. 예, 제가 이렇게 네. 요즘은 아니고 몇 년 전 일이에요. 정말 필요한 아이인데 이 아이한테 뭘 이걸 가르쳐 주고 싶다 했을 때 제가 권해준 책이 한 권 있어요. 물론 저도 읽고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 루드번스타인의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생각하는 방법이 13가지가 나와요. 음. 그거 읽어본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거를 유명했어. 좀 진정성 있게 읽어보면은 내가 이제 왜 지금 읽었는데 말씀하신 생각이 다 없어졌지? 생각이 탄생되지 않은 거지. 생각이 있고. 아 근데 정말 그 생각의 사멸. 친구는 그거를 진지하게 읽었고 응. 흔치 않은 아이였죠. 음.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그 다음에 몇 편의 괜찮은 보고서를 스스로 이렇게 쓸 때 많이 달라졌다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막 그 책들 저도 그런 거에 한때 관심이 있어서 이게 음. 일종의 발상법 훈련 같은 네, 거잖아요. 저렇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 까막눈들은 저도 그 책 읽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처럼 돼요. 선생님이 읽었는데 잘 발상하는 모르겠습니다. 방법은 어떤 훈련을 하고 하는 게 있긴 가능은 하대요. 네, 가능은 해서 근데 가장 필요한 시기에 그걸 네. 읽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렇게 되지 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 아이는 까먹눈이기 좀 때문에 안타까워요. 못 찍습니다. 못 읽고. 아니 제가 얼핏 기억나는 게 그때 성문영 선생님께서 저희한테 막 사례 얘기 많이 막 아, 자랑하잖아요. 예, 예. 자기 한 거. 그게 보니까 막 길고양이 막 이런 거 일상 주변에서 되게 잘 잡으시던데 그런 거? 그런 건 뭐예요? 근데 저는 오늘 조금 어. 약간의 처음에는 가열차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계를 느낀 게 애들이 그걸 못한다 하는 전제가 깔리니까 뭐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대학원에 지금 다시 가야 되나? 이제 저는 그런 게 되게 재미있는 사람이고 뭔가를 보면은 궁금한 게 많아서 저는 그래요? 검색 같은 걸 검색을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런 걸 재밌어 하거든요. 본인이 하는 걸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그러면 일상에서 찾고 이런 거. 얘기 뭐 전에 다 한 것 같은데 길고양이 얘기 기타 등등. 아무도 기억 안 납니다. 전못 들어봤어요. 모든 방송의 전제는 이 이야기는 다 처음 하는 얘기처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제가 그렇게 그거까지는 10년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 처음 하는 것처럼. 그거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하나 팁을 드리자면 네네. 교과서 안에 교과서 안에 보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무슨 말풍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날개 달기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더 알아봐야 할 팁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와요. 네네. 거기 보면은 이제 교과목과 약간 관계되는 재미있는 얘기들, 최신 연구 동향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냥 그거 갖고 주제로 삼아도 저는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라.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얘기를 복사해라. 네. 그래서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이해를 하여라.
뭐 그 정도로 해도 보고서 하나는 그렇죠. 하나는 나오거든요. 나와요. 네, 네. 저렇게 해도 나오죠. 네. 그래서 나오고 사실 뭐 난이도별로 있는데 그러니까 똘똘한 아이들은 진짜로 음. 자기 주변에서 주제 찾는 애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있어요. 모 지자체라고 할게요. 경기도의 모 지자체가 이제 뭐 거기가 약간 그 지자체 안에 2000년대 후반에 좀 잘 발달된 지역이 있고 신도시 저도 아는 그 네, 친구 그 같은데. 친구. 네네네. 한쪽은 구도심이 있어. 자기 집이 구도심이야. 음. 근데 딱 봐도 그지 같아 여기는. 음. 도로도 좁고 막. 근데 여기는 막 오피스텔 새거 올라가고 도로 뻥뻥 뚫리고 하니까 그 두 지역의 어떤 지역 상권이나 이런 거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네. 그거를 거의 3년째 했어요. 거의 진짜 3년 동안 했어. 저는 그 아이야말로 학종에 특화된 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게 가장 저는 이상적이고. 예. 그막 걔는 막 옛날에 근데 그때는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거의 뽑을 시대니까 그거에 그때는 올인해도 됐지. 통했겠네. 예, 네. 거의 한참 전 얘기예요. 네, 걔가 예.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 다니고. 따로 다니고 막 지역 뭐 번영 회장인가 뭐 막 가서 인터뷰하고 그렇게 이제 주변에서 있었던 상황이나 이런 거 갖다가 이제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봐서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면 진짜 좋은 탐구 주제가 되긴 됩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논문에도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가 얘기하면서 근데 애들이 호기심이 계속 나오죠. 없다면서요. 그 호기심이 없다. 그 호기심이 없다. 야, 네이버 뱅켜! 여기에 제일 큰 문제니까. 네이버 뱅켜. 그래서 그러니까 이과는요. 뱅켜. 이과는 제일 쉽게 만드는 방법은 사실 그냥 아까 말씀드린 네이버 캐스트 가셔가지고요. 수학의 산책이란 코너가 있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내가 수학 시간을 배운 거랑 연결되는 거 그냥 긁으시면 되고요. 과학은 내가 예를 들어서 오늘 탄소화합물을 배웠다. 그럼 탄소화합물 구글에 검색하시고 최신 연구 동향 그냥 긁으시면 보고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쉬워요, 이런 사실. 보고서를 쓸 때 정말 쉽게 접근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네. 애들이 막 다 학종으로 갈 것도 아니지만 네. 지금 부담이 되는 거잖아. 보고서를 써와라. 그치, 라고 써와라 해서 했으니까 부담이야. 나는 써가야 되는데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제일 크게 문제가 생기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책 읽고 뭐 해와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 애들이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읽어야 저 되는데. 약간 이게 이렇게 해도 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지금 라틴어 번역하시는 양반이 아, 읽지 그렇게 마. 얘기 제 됩니까? 책도 안 읽어도 되고요. 아이들이 독후감을 쓸 때 범하는 제일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을 다 읽는다. 다 읽거나 전체 줄거리를 다 다뤄야 요약하려고 된다. 그러지. 요거거든요. 이거는 인문이든 자연이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독후감을 그렇게 쓰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요약한 다음에 밑에 감성문 그러니까 뿌듯했다. 재미있었다. 참 도움이 되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쓰면 사실 그 독서와 감상문을 써봐야 생활기록부에 기재도 안 되고요. 그치. 선생님들이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저는 항상 강조하는 건 어떤 거냐면 책을 활용한 보고서. 네, 책을 활용한 보고서를 오, 쓴다. 그거 좋다. 그러면 책을 저는 다 읽지 않아도 된다고 항상 강조합니다. 네. 책을 읽을 때 네. 자, 목차가 나오잖아요. 목차의 한 부분만 읽어. 한 부분만 골라서 읽어. 나 이해 안 돼도 돼. 그러고 전체 줄거리를 인터넷에 찾아. 그럼 전체 줄거리를 찾았고 내가 네. 읽은 부분이 나왔잖아요. 네. 읽은 부분이 되게 짧아도 돼요. 한 달락만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뭐 사실 약간의 찾는 과정은 있어야 될 텐데 줄거리 찾고 네네. 내가 읽은 부분과 줄거리와 일치하는 게 뭔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읽고 그냥 내가 읽은 부분하고 이 줄거리하고 뭐가 비슷하지 하는 비슷한 점을 그냥 쓰는 거죠. 내가 읽은 부분에선 이러이러한 게 있었는데 전체 줄거리에선 이런 게 나왔고 나는 여기서 이런 게 비슷하다고 생각했어 라고까지만 돼도 되고요. 혹은 아예 다른 얘기, 그러니까 줄거리는 이렇다고 했는데 내가 읽은 부분은 이렇게는 생각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 문장만 따서 쓰는 거죠. 그 문장만 따서 나는 줄거리가 이렇다고 했는데 요 책 안에서는 이런 문장이 나왔어.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게 왜 다른지가 좀 궁금해져서 생각해봤어. 정도까지만 가도 상관이 없어요. 책 읽고 봐. 그러니까 책 가지고 보고서 쓰라고 하면 진짜 요약하거든요. 진짜. 네. 요약할 필요가 전혀 없다. 네, 요약할 필요가 없고 발췌독해서 책에서 발췌독해서 문장 하나만 뽑아내라.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 네. 혹시 번역도 그렇게 합니까? 번역은 챗 GPT한테 번역은 똑바로 하시죠. 네, 네. GTP 얘기를 나와서 그것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학가에서도 레프트 그걸로 쓴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보고서 주제를 잡을 때도 저는 활용해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주제 잡는 것까지는. 주제 잡는 뭐 네, 주제 잡는 뭐 것까지는 어떻게 물어봐요? 그럼 나 뭘로 쓰니?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대답이 되게 이상하게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원을 직접 넣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탄소화물과 관련된 심화 최신 연구 주제 뭐 이렇게 공부할 만한 거리를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최신 연구 접근을 주제는 해서 뭐야? 뭐 이렇게 하면 그런 나오더라고요. 식으로 해서 주제를 네. 잡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GTP의 문제가 저기 뭐더라 참고 목록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자료 출처가 그렇게 어딘지를 안 알려주거든요.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구글 AI를 구글 주주로서 추천을 드리는데 구글 AI도 네. 있어요? 농담이고요. 예, 구글에서도 AI를 하고 구글 AI가 좋은 거는 출처 표기가 돼요. 예. 여튼 주제 잡는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하나 얹자면 챗 GPT 자체로 검색하는 거는 이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된 상태에서 거기서 그렇죠. 검색하는 네네. 거기 때문에 약간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쓰시는 분들 빙으로 검색하시면요. 빙 안에서 챗 GPT가 연계가 돼 있어가지고 챗 GPT가 인터넷을 검색해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여기 검색해놨던 네네네. 것처럼 제가 지금 뭐라고 물어봤냐면 탄수화물과 관련된 공부거리를 좀 알려줘. 그랬더니 탄수화물이 뭐가 있다라고 해놓고 그게 나왔던 출처들을 블로그로 지금 정리를 해줬고 밑에다가 탄수화물 공부 이미지 전체가 다 나왔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해야 되는 질문들을 보여줘요. 이거 좋네. 질문에 샘플이 나와요. 예, 질문에 네. 샘플이 나와요. 그러니까 탄소화물 종류는 무엇인가요? 네, 구조식을 탄소화물의 알려주세요. 구조식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렇게 쓰면 다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얘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찾아주는 거죠. 질문도 좀 이렇게 예. 연결을 시켜주는 예,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질문을 던져야 약간 되는지도 꼬리를 무는 가르쳐주기도 하는 거예요. 질문이구나 저게. 저거 괜찮네 저런 것도. 생각 진짜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자, 구글을 써주세요, 여러분. 구글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에서 이 챗 GPT에다 투자해갖고 구글 이겼잖아. 그래요? 근데 이미 똑똑한 학생들은 다 하고 있을걸요 이거. 예,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애들이 이거를 쓸 생각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맞아요. 되게 모르는 애들 많아요. 많아요. 예. 학원 다니면서 문제집만 푸는데 그치. 뭐지? 애들 모르니까. 챗GPT가 뭐예요라고 관심 한정- 있는 주제나 아이템을 쳐넣고 뭐 몇 번 질문을 하다가 보면 연계된 질문도 떠고 그렇죠. 출처도 나오고 예, 이러니까 그것도 이제 참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문제집도 풀어야 되고 시험을 쳐야 되니 시험을 딱 치고 하루만 놀고 이틀째 사흘째는 보고서 주제도 좀 찾고 해봐라. 그리고 지정을 해주는 건 어때요? 하루를 놀아야 될까요? 어차피 근데 공부 안 지금이 했으니까 딱 하루는 좋아요, 놀고 여기. 하루는 놀고. 어차피 중간고사 다들 망했기 때문에 딱 하루만 아, 이제 놀고 한 학생부밖에 안 이틀 남았잖아요. 정도는 학생부. 예. 중간고사 망했으면 이걸 왜 해? 정시에.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제가 원래 오늘 제가 준비한 거 하려고 하면 이제 2시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제 찾는 것만 얘기하다가 끝났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제가 80%예요. 주제가 80%예요. 그다음에 긁어오면 끝이야.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이 저희가 수다 떠는 방송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팁들이 휙휙 지나갑니다. 팁 지나가기 때문에 알아서 편집할 때 팁 이렇게 해서 휙 지나가게 하면 안 돼요. 예전부터 원래 제가 이제 막 입시형 방송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정리를 하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정리 안 되더라고요. 간데간데시 네. 분 정리하신 분. 무르르듯이 정보들이 흘러가니까 알아서 본인한테 맞는 정보를 취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러시는데 일단은 오늘 또 나왔지만 저는 최악의 보고서 진짜 억지스럽게 진로랑 억지로 엮은 보고서야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맞아. 안 좋게 봅니다. 그리고 그거 이상하게 쓰면 약간 지적 능력이 의심되는 주제가 막 음악 미술 체육에도 뭐 의학과 관련된 보고서를 탔어요. 막 미술 치료, 음악 짜증나요. 치료 막 그게 멍청해 보인다니까. 오히려. 안 했으면 이게 좋겠어요. 이 보고서를 열심히 쓰는 이유는 학업적으로 얼마나 심화된 지적인 역량을 보여주는데 억지로 진로랑 연계시켜서 하다가 보면 누가 봐도 정말 유치한 초딩 같은 이상한 주제 나옵니다. 오히려 저는 절대 플러스는 아니야. 오히려 그게 만나면 마이너스. 내 생기부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른 친구와 공유되고 있다. 라는 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고서를 진짜 막 모든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절대 없고 저는 한 학기에 막 맥시멈 2개
그래서 3개? 진짜 뭐 특목고 정도 다니고 자사고 다녀야 한 3-4개고 일반고 드는 애들 한 2개 정도만 좀 제대로 각 잡고 쓰는 보고서 만드는 거고 절대로 시험 기간 네. 뭐 이럴 때 쓰시면 절대 안 되고 네. 예. 지금 이제 중간고사 딱 끝났을 때 혹은 이제 기말고사 끝났을 때 그때 좀 정신을 집중해서 이제 주제 정하는 데가 없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봤으니까 여러 가지 채널과 소스나 이런 걸 이용해서 주제도 한번 좀 발전시켜 보시고 사실 주제만 이렇게 잘 잡으면 진짜 거의 끝나잖아요. 예, 주제만 디테일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주시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시간 조금만 투자해서 1년에 1-2개 정도만 좀 기통찬 보고서를 쓰자라고 이건 좀 공부를 하려고 마치 다른 과목 공부하듯이 좀 시간을 써야 돼요. 고민도 해야 되고. 예. 그렇죠. 그냥 남들이 하듯이 뭐 그냥 맞아요. 그렇게 예, 시간을 그렇게 들여야 하면 안 되니까 돼요. 그러니까 학종으로 뽑는 거야. 예, 그 그걸 들여야 되니까. 구글 뭐 이런 거 대충 긁어서 하는 보고서도 있지만 몇 개는 이렇게 써야 되는 아이들도 꽤 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 잡는 얘기만 하다가 일단은 여기서 방송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80%라니까요. 80%. 네, 그래서 우리가 이두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생부 관련해서 컨설팅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조만간 공지가 올라갈 거고 아마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제 주제에 이어나가는 그런 컨설팅인데 이제 보통 이제 진로 컨설팅이라고 하죠. 진로를 잡는다라는 이상한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 입시왕에서 하는 컨설팅에서는 이제 각자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 주제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좀 장기적으로 설계를 하거나 방향성을 제시를 하거나 이런 컨설팅 이제 조만간 시작을 합니다. 공지 올라가면 또 한번 올라와 주시고 저희가 이거 한 번 더 해야 돼. 근데 이거 뒤에 보고서 진짜 쓰는 건 한마디도 안 했어. 아니, 그건 해봐 아무도 안 들어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하지 말까?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자. 그건 학생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요? 네. 석사를 대상으로 하면 아니 잘 먹혀요. 이게 엄마만 그래, 열심히 해봐 됐어. 들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됐어. 그러면 요 뒷 방송은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지막으로 컨수다 6회 또 참여해주신 분들 패널분들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좀 보태주시죠. 교수님 근데 취향 얘기예요. 사실 학종이란 게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애들 중에 쟤는 학종으로 가면 딱 되겠다. 그런 제 애들 진가를 있죠. 알아주겠다 하는 애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그럼 우리 다음 방송 주제는 네. 누가 학종으로 갈 것인가 이 얘기를 해볼까? 나쁘지 않네. 이것도 한참 떠들 수 있어. 누가 학종으로 갈 만한 아이들이 있고 누구는 아닌가. 그래서 이건 저는 진짜 이거 재밌는 뭔가 주제다. 좀 더 진정성 있게 그 진짜 학종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그 얘기가 그렇죠. 자꾸 제가 현실의 자꾸 벽에 딴소리를 부딪혀서 해갖고. 아니에요. 오늘은 그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이 보고서 2탄 하지 말고 그거 하자. 네. 당신이 나는 학종으로 갈 상인가. 되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방송- 엄마가 우리 아이가 학종으로 갈 아이다 하고 그 저희 이렇게 생년월일까지 알아봐야 돼요. 생년 뭐 별자리 다 이거 봐주시잖아요. 주역도 하세요. 알겠습니다. 방송 주제가 이렇게 막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또 뭐 빵쌤 한마디 네. 해주시고. 네, 뭐 오랜만에 나와서 재밌었고요. 이게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보시고 지금 보고서 잘 쓰면 그래도 갈 수 있겠다라고 내가 절대 안 됩니다. 제발. 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신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 한희 쌤이 말씀하셨지만 네. 시험 기간에 보고서 쓰고 있다고 이거 애들이 잡고 있으면 이렇게 공부해라라고 잘 안내를 해주시고 이거는 보고서를 위한 방송으로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 됐나요? 학종으로 갈 상은 100명 중에 한 2명? 그밖에 안 돼요? 그렇긴 한데요. 아니 난 현실적으로 더 많다고 보는데. 아니 그 아이 구간별로. 그렇지. 학종으로 갈 상은 아니지만 가야 되는 애들도 있는데. 그렇지. 가야 되는 애들은 가야 되는 많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상이지. 그래 상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기똥찬 보고서 오늘 방송 듣고 한번 아이들한테도 소개해 주시고 뭐 이게 부모님들도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 하시면 아이들한테 좋은 하고 할 때 좀 도움 많이 될 것 같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컨수다 6회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